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7강, 8강, 9강을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7강에서 조건문이었죠. 8강, 9강이 이제 반복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그쵸, 1차원 배열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1차원 배열이 들어오면 우리 보통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어떤 문항의 유형의 세트가 다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용해서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갖다 구해라.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능 문제에서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문제의 대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열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잘 좀 이해하시고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복습하셨죠. 그러니까 조건문, 반복문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잘 이용하고 배열을 갖다 이용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를 푸시고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접근하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할 때 좀 접근을 갖다 일단 여러분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배열이 뭐냐, 이 개념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배열의 개념입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갖다 처리하잖아요. 자료를 처리하는데 우리는 결국 뭐냐면 실생활에는 자료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실생활에 있는 자료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추상화를 합니다. 추상을, 예를 들어 사과 3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이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추상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에서 또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러면 들어온 자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배열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링크드 리스트라든가 또는 트리,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갖다가 이제 대학교라든가 또는 현업에 가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한 자료구조들을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지금 현재 배열이라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도 가장 깔끔한 어떤 자료구조에 대해서, 배열이라는 자료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봤더니 여러 개의 기억 장소들, 즉 메모리에 이제 기억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의 기억 장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한 거래요. 자, 우리가 글을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선생님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겠죠. 변수를 하나하나씩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면 메모리 어느 공간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이렇게 C가 됩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요, 메모리 어느 공간인가는 이렇게 이와 같이 메모리가 하나씩 잡혀서 각각에 대해서 변수 이름과 같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1번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여러 개의 기억 장소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냐, 메모리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기억 장소입니다. 여러 개의 기억 장소. 우리 한 4개 정도만 잡아볼게요. 여러 개의 기억 장소를 하나의 묶음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요? 하나의 묶음으로 하고 얘한테 나름대로 이름을 이렇게 줘준 거예요. 너는 A다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알겠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뭐냐면 메모리가 여러 군데 흩어져서 저장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뭐냐면 메모리를 갖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했어요.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고 이와 같이 이 묶음의 이름을 갖다 A 이렇게 저장해 줬습니다. 정해준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배열이에요. 배열.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 게 바로 뭐냐. 자, 우리가 배열을 갖다 주면 각각에 대해서 첨자가 붙게 되거든요. 0, 1, 2, 3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변수를 갖다 100개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100개의 자료를 갖다 저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변수 선언 규칙이라든가 명명 규칙에 따라서 변수를 갖다 100개를 만든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배열로 딱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배열명을 주기만 하면 요 요소의 값은 변수 뭐가 되냐면 A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얘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A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자료가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변수 이름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배열명을 딱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A0, A1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자료를 갖다 저장하면 되니까요. 또한 더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변수를 갖다 흩어져서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변수를 갖다 컴퓨터가 찾아야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찾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배열은 어떻습니까? 6일 갖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요소는 바로 어디 붙어 있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데이터를 갖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용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다 처리한다. 이럴 때는 대부분 다 뭘 사용하냐면 바로 배열을 선언합니다. 사용하고요. 이게 바로 배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배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메모리를 갖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한다. 묶음으로 처리하고 나서 나름대로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배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배열을 이용하면 어떻다? 처리할 때 훨씬 더 우리한테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처리할 때 많은 효율감을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열의 개념 이 정도 했고요. 배열을 갖다 한번 선언해 봅시다. 우리가 선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한번 배열을 선언해 보죠. 자, 두 번째 배열의 선언입니다. 배열의 선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C 컴파일러한테 자, 이것은 배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자료형 했습니다. 자료형. 그 다음 뭐냐면 배열명 줬습니다. 배열명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소의 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언을 한다 그러면 컴파일러에서는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배열을 선언했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선언을 해봅시다. 거기 얘가 있으니까. 자료형을 갖다 인트로 했어요. 인트 이렇게. 배열명을 뭐로 줬냐면 점으로 줬네. 이렇게 점하고요. 그 다음 O 이렇게 한 거예요. O.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즉 배열의 이름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배열의 이름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료의 크기입니다. 배열의 크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자료형. 결국 이걸 갖다 메모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해서 크기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5개니까 이와 같이 5개가 잡혀지고요. 이것의 이름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점이라는 얘기예요. 점. 이렇게. 그런데 C 언어에서 첨자는 0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이와 같이 선언을 하면 컴퓨터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은 메모리 공간을 딱 잡아주고 여기는 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점 0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점 2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배열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C 언어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바로 뭐냐면 첨자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0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의 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1차원 배열이다 또는 2차원 배열이다 일단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2차원 배열까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차원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배열의 선언 방법하고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에요. 자, 1차원 배열은 뭐냐면 첨자가 하나만 있는 배열을 말한다 그래 있죠. 배열 선언 시 대괄호 속에 기수라는 요소의 수는 배열 요소의 개수이다 그랬죠. 자, 중괄호 속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배열 요소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얘 거기 보니까 인트 했습니다. 인트 하고요. A4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배열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그림을 좀 그리세요. 자, 일단 배열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되고요. 배열의 메모리 크기는 몇 개가 잡혔겠습니까? 4개가 바로 잡힌 거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요소는 바로 뭡니까? 정수형이라는 얘기죠. 그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요. 그죠? 기억관이 몇 개 잡혔다고 그랬습니까? 4개가 잡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4개가 잡혔고 첨자는 뭐부터 시작한대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갖다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배열은 뭐냐면 동일한 자료형만 저장을 하게 돼요. 즉 이 안에는 뭐냐면 반드시 정수형 자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데이터형이 섞여 있다. 이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레코드는 이와 같이 배열선하고 좀 달라요. 자, 일단 배열은 어떻게 된다? 아, 기억 공간을 잡아놓으면 그 안에 뭐냐면 자료형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배열을 선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초기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기 보면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려면 중괄호를 사용해 값을 나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int였습니다. int 하고요. 자료의 정수라는 얘기죠. 배열명이 뭐냐면 m 됐어요. m 하고 4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배열을 갖다 선언한 거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다 해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5, 2, 3, 4 됐습니다. 5, 2, 3, 4 이렇게 되겠죠. 즉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잡히겠죠. 몇 개가 잡힙니까? 4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4개가 잡히고 각각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5,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첨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M1의 요소는 뭐가 되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M1의 요소는 바로 뭡니까? 2가 되는 거죠. M3의 값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값이 뭡니까? 4가 되는 거죠. 근데요, 가끔씩 이와 같이 이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까지 해놓고 나서도 배열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즉 배열을 갖다 내가 선언을 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입니다. int 했습니다. 다시 그냥 m이라고 할게요. m4 했어요. 이렇게 한 거하고 m3 이렇게 한 거하고 여러분들 이거 갖다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m3에다가 여기다 그냥 값을 갖다 4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4 이렇게. 이 두 개를 갖다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는 친구,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선언한 거예요. 선언. 배열을 선언한 겁니다. 이걸 갖다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했는데 메모리 공간 몇 개가 된 겁니까? 4개가 잡힌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 배열의 이름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m이라는 얘기예요. 첨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0, 1,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바로 뭐냐? 선생님 이것도 역시 메모리 공간을 갖다 3개 잡으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M3의 요소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 4를 갖다 집어넣으라는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여러분들 이제 됐죠? 즉 뭐냐면 이와 같이 선언한다는 건 자료형을 주고 변수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열을 갖다 선언한 것이고요. 자료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소스 문제를 한번 보면서 프로그램 분석해 보면서 1차원 배열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배열에는 1의 개수가 짝수이면 2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소스를 갖다가 핵심적인 부분만 써드릴게요.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이 소스에서 과연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배열의 초기화 방법이라든가 배열에 있는 요소를 갖다 어떻게 갖고 오는지 이걸 갖다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드 메인 다 빼고요. 자, int였습니다. int. 자, 수라는 배열이 선언했어요. 수라는 배열이 있는데 보니까 7 됐네요. 자, 이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수라는 배열을 선언했는데 메모리의 기억 공간이 몇 개다? 7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값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네요. 그렇죠? 1, 1,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0, 0, 0, 0, 그 다음에 1, 0, 1 이렇게 됐네요. 1, 0, 1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쓸 때는 이렇게 같이 써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분석할 때는요. 여기다 그냥 네모칸을 쫙 그리고 이렇게 쫙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걸 갖다 네모칸을 쫙쫙쫙 그리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첨자를 갖다가 0, 1, 2, 3, 4, 5, 6 이렇게 쓰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배열을 갖다 배웠으니까 배열의 이름은 바로 뭡니까? SU라고 하는 거고 이 배열에 저장할 어떤 자료형은 바로 뭡니까? 정수형, int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초기화를 시켜줬는데 각각에 대해서 1, 1, 0, 0, 1, 0, 1로 이와 같이 초기화를 시켜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카운트, PA라는 변수를 갖다 정수형으로 선언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카운트 값을 뭐로 줬습니까? 0으로 줬네, 이렇게. 그 다음에 PA도 뭐로 줬습니까? PA 값도 0으로 줬어요, 이렇게. 반복문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배열에 있으면 각각의 요소를 하나씩 갖고 와야 되거든요. 갖고 올 때 우리는 뭐냐면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또 배열은 또 이와 같이 또 효율적인 어떤 이런 방법도 제공하고 되는 거죠.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올 때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갖고 오면 되니까요.
결국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있는 요소를 갖다 하나하나씩 갖고 올 때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반복문에서 제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제어 변수 값을 이용해서 내가 제일 처음에 0일 때는 요걸 갖고 오게 되고 1일 때 요걸 갖고 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보니까 A는 어떻게 됐습니까? 0부터 해서 A는 어떻게 됐습니까?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쵸? A 뿔뿔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A가 지금 0이니까 0부터 6까지 간 이유를 알겠습니까? 즉 이 배열에 있는 요소를 다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0부터 6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 if 했습니다. if 어떻게 되냐면 SUA 값이 뭐하고 같다면 2하고 같다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래요? 카운트는 했습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해라 했습니다. 자, 이 반복문이 돌아갈 때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밑에 결국은 블록으로 쓰여져 있다면 뭡니까?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계속 반복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if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블록을 써줬지만 블록을 안 써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계속 돌아가면 과연 카운트 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결국 이 반복문이 돌아갈 때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하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A가 0입니다. 그러니까 S0의 값을 갖고 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1이죠. 1일 때마다 뭡니까? 결국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갖고 오니까 뭡니까? 1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1이니까 또 증가하고 결국 뭡니까? 이걸 빙빙 돌면 카운트 값은 뭐가 되겠어요? 자, 1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결국 카운트 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프로그램 그래도 처음 분석하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면 0부터 6까지 간 거는 배열의 요소를 갖다 하나하나씩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써줘서 배열 SU에서 요걸 갖다 이 제어 변수 값을 갖다가 첨자를 이용해서 요거하고 같다 그러면 배열에서 같이 같다 그러면 그때마다 카운트 값을 1씩 증가시켜주면 돼. 요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보니까 if 했어요. if. 자, 카운트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 연산자 다 알죠?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자,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가 된다 그러면 0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래요? PA에다가 1을 주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PA 값을 갖다 출력시켜줘라 이랬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요 값을 갖다 요걸 갖다 반복해서 구한 카운트 값이 얼마였습니까? 4였잖아요. 그쵸? 4를 갖다 2로 나누니까 나머지 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결국 P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이 밑에서 PA를 갖다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출력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소스에서 볼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해주고 배열을 갖다가 선언해주고 선언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이 반복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각각의 것을 하나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조건문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 값하고 1하고 같은 일을 갖다 말한 대로 비교를 하게 해서 카운트 값을 갖다 증가시켜주고 다 돌고 나서 빠져나와서 카운트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된다면 그때 PA는 2를 갖다 저장해라. 그리고 나서 PA를 갖다 출력시켜줘라.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원소 중 짝수의 합을 갖다 구하래요. 짝수의 합을 구하라니까 결국 뭐냐면 배열에서 하나씩 갖고 올 겁니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면 그것에 대한 합을 갖다 구하면 되겠죠. 한번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인트했습니다. 인트하고요. 인트하고 자, 넘이라는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넘이라는 배열을 선언했는데 자, 메모리 공간이 몇 개입니까? 5개네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하고 5하고요. 그 다음에 7과 8과 6을 줬습니다. 7, 8, 6을 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썸 값은 0으로 줬죠? 선생님 변수 선언 부분은 안 쓸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포문이 또 들어갑니다. 포문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배열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는 0부터 들어갔습니다.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까지 들어가는데요. A를 갖다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네요. 이럴 때 만약에 넘이라는 배열의 요소에서 자, A 이 값을 갖다가 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만약에 뭐라면 0이라면 결국 이 요소 값을 갖다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때마다 썸에다 더해줘라 그랬으니까 썸은 썸 플러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이것만 한번 돌려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0부터 4까지 간 이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갖다 메모리에 쫙 이렇게 그려보자고 이렇게. 됐죠? 첨자가 어디서부터 간다 그랬으면 0부터 간다 그랬죠? 0, 1, 2, 3,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간 거예요. 배열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자, 제일 처음에 A가 0입니다. 그러니까 넘 0 값을 갖고 오겠죠? 넘 0 값을 갖고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죠? 2를 갖다 2로 나눴습니다. 나머지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썸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는 더해지겠네요. 이번에는 다시 올라가서 A를 갖다 하나 또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키니까 이번에 어떤 값을 갖고 오겠어요? 5를 갖고 오겠네요. 자, 5는 2로 나눠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썸에 더해집니까? 안 더해지죠. 7을 갖고 옵니다. 역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아니죠?
이번엔 8을 가지고 오겠어요. 8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짝수니까 결국은 뭐냐면 썸에 더해지니까 8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그다음 이번에 뭘 갖고 있습니까? 6을 갖고 있는데 6 역시 뭡니까? 일어나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맞죠? 썸에 더해지니까 결국 6 더해지겠네요. 결국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죠? 썸에 16이 저장되고 썸값을 갖다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6이 출력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보듯이 배열을 갖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켰는데 각각의 요소 값을 가지고 와서 짝수인지를 갖다가 알아봐서 그 값을 갖다 더해라. 바로 결국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뒤에 부분 이번에는 뭐냐면 배열에 있는 숫자의 빈도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즉 배열에 나름대로 숫자를 갖다 쭉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범위의 수를 주어졌는데 1부터 5까지의 범위의 수예요. 그래서 과연 1부터 5까지 수의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는지를 갖다 세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스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int 했습니다. int 했는데 이번에는 a라는 배열로 선언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 배열에 어떤 크기를 갖다 선언해주지 않았어요. 배열의 크기를 선언해주지 않으면 뒤에 만약에 초기화가 돼 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서 배열의 기호번호를 갖다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5321, 15321,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42531이네요. 42531 이렇게 됐습니다. 즉 A라는 배열을 갖다 선언했고요. 선언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화를 시켜준 거죠. 자, 그 다음에 int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count라는 배열이 또 있네요. count라는 배열이 있는데 카운트 배열의 기억 공간의 개수를 갖다 5로 잡아줬네요. 5개가 잡아줬다는 거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뭐로 초기화했습니까?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포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포문이 이렇게. 포문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K가 0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9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K 뿔뿔 했습니다. 왜 9까지 갔을까요? 우리 짝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0, 1, 2, 3, 4, 5, 6, 7, 8, 9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에 포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포문이 또 들어가고 있죠. M은 했습니다. M은 1부터 해서 M은 어떻게 됐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뜻까지 M을 갖다 1씩 증가시키고요. 만약에 배열 A에서 이제 바꿀 거거든요. 자, K가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첨자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를 썼어요. 그래서 A에 K 값이 뭐하고 같다면 M하고 같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카운트에 어떻게 됐습니까? M-1 값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카운트 M-1 더하기 1을 해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갖다 우리가 요거까지만 분석을 해보죠. 과연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다 분석을 해드리지 않고요. 몇 개만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제일 처음에 자 1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K가 0이니까요. 자, 가지고 와서 자, 제일 처음에 이제 M을 갖다 1부터 5까지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AK가 지금 현재 뭐냐? 0이에요. AK 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1이니까 1 이렇게 했겠죠. 돌아가면서 M은 1부터 5까지 가거든요. 제일 처음에 뭡니까? 1을 딱 왔으니 어떻습니까? 1하고 같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카운트 0의 위치에다가 왜냐면 M-1을 해야 되니까 카운트 0의 위치에다 카운트 0 더하기 1을 해라 그랬습니다. 카운트 0의 위치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거 갖다가 좀 그림으로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위치에다 뭡니까? 하나를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번에 5가 왔습니다. 5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K를 하나 증가시키고 이번에 5가 왔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5가 이렇게 왔다고 봤을 때, M이 제일 처음에 1이다 그러면 5하고 1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2하고도 같지 않죠? 3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죠? 5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운트 4에다가 하나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럼 3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됐을 땐 결국은 뭐냐면 1, 2, 3, 4, 5 쭉 돌아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때 같아지겠죠? 3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카운트 2에다가 하나씩 더하니까 여기다 1 이렇게 더하겠죠. 됐나요? 쭉 결국 하다 보면 우리 교재 나와 있듯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2, 2, 3, 2, 2, 1, 2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출력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면 M 플러스 1을 했을 거예요. 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출력했는데 왜 M 플러스 1이냐 혹시나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까 봐서 선생님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뭐냐면 0 위치에 있는 값은 바로 뭐예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1이라는 값의 어떤 개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첨자를 갖다 이용해서 0 플러스 1을 해줬기 때문에 1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프린트문에서 M 플러스 1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요. 각각에 대해서 숫자를 갖다 주고 1의 개수는 몇 개냐, 2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갖다 세는 어떤 프로그램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문자를 갖다 나름대로 C 언어에서 이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 배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배열입니다.
자, 4번에 문자 배열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자 배열에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C 언어에서는 뭐냐면 문자를 저장할 때 약간 조금 방법을 갖다 좀 달리하고 있어요. 달리하고 있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널 문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즉 문자를 끝에다가 자동적으로 뭐냐면 널 문자를 삽입해 주는데 우리가 문자열로 곧바로 예를 들어서 만들었을 때는 C 컴파일러에서 자동적으로 선언을 해주지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자씩 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문자열을 갖다 표시하는 널 문자를 꼭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세 번째 보세요. 문자를 저장하는 배열의 크기는 문자의 길이에 뭡니까? 널 문자를 갖다가 하나 추가한 것만큼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문자를 저장할 때 보통 문자를 저장할 때도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캐릭터를 선언을 합니다. 캐릭터 선언하고요. A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KOR 이렇게 됐죠? KOR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 지금 현재 글자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왜 네 칸을 잡아놨을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널 문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보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4개의 기억공간이 잡혀지고요. 이렇게. 잡혔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K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O가 들어가고요. R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뭐냐면 널 문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문자를 갖다 저장할 때는 그러면 선생님 문자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를 세면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C 컴파일러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미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냐면 캐릭터하고요. 보통 A 이렇게 하고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KOR 이렇게 하면 C 컴파일러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얘는 뭐냐면 4개의 어떤 기억공간 잡아줘야겠구나 하고 딱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자를 할 때는 이와 같이 겹다운표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문자만 쭉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크기를 갖다가 정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세서 센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1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플러스는 왜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널 문자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런 불편함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와 같이 캐릭터하고 A하고 크게 써주지 않고 곧바로 이제 문자를 갖다 쭉 써주게 되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캐릭터 BB하고 뭡니까? 문자를 갖다 하나하나씩 뗐죠. 이번에는 뭐냐면 캐릭터하고 거기 교재에 보면 BB 했잖아요. 그렇죠? BB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문자 할 때는 A, 그 다음에 뭡니까? B,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C 됐죠. C하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널 문자를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 널 문자를 갖다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A, B, C를 갖다 뭐로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C 언어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문자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맨 뒤에 뭐가 저장된다? 널 문자가 저장되기 때문에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갖다가 널 문자가 들어갈 기억 공간을 갖다 하나 더 추가시켜줘야 된다. 그만큼 잡아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다기보다는 좀 불합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크기를 갖다가 보통 쓰지 않는다 이거죠. 쓰지 않고 이와 같이 보통 표시해 줍니다. 이와 같이. 즉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하나 둘 다 센 다음에 크기를 갖다 써주지 않고 이렇게 해줘도 뭡니까? C 컴파일러가 알아서 각각에 대해서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하나 둘 세 개 들어오고 나머지가 널 문자니까 4개를 잡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알아서 해준다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문자를 저장할 때도 바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 1차원 배열의 어떤 선언 방법하고요, 또는 초기화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갖다 하나씩 갖고 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과연 어떤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대표 기출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샵하고 include studio.h 됐네요. 보이드 메인 됐고요. 자, 캐릭터라는 배열을 선언해줬는데 지금 현재 SH 배열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SH 배열은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서요.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 그냥 여기서 그냥 곧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0, 1,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포문이 들어갑니다. 포문이 들어가서 A는 1부터 3까지 들어가는데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A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A가 1이라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1까지 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 출력시켜 주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A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A가 1이에요. A가 1이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부터 1까지 가겠죠. 1부터 1까지 갑니다. 그럴 때마다 SH의 A-B 값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SH의 뭐가 되겠습니까? SH의 어떤 값을 하겠어요? 1-1이니까 0 되겠죠. 0. SH의 0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샵이 되겠죠. 이렇게 샵. 이 반복문을 갖다 다 수행하고 나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니까 뭘 만나고 있습니까? U라인을 만나고 있죠. 다음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 A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이렇게 2. A가 2가 되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2까지 가겠죠. 자, 1부터 2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H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A에서 B를 빼주니까, A에서 1을 빼주니까, 2에서 1을 빼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SH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 0 값을 갖다 찍어주니까 at하고 뭘 찍어줘야 되겠습니까? 샵을 찍어줘야 되겠네요. at하고 샵을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URL만 안 하니까 다음 밑에 줄로 가고 있고요. 다시 이번에 올라갑니다. A가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3이 되니까 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1부터 3까지 가죠. 결국 뭐냐면 SH 값을 빼보니까 A-B니까 그쵸? 2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SH 뭐가 되겠습니까? 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 뭐가 되겠습니까? 자, 0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2, 1, 0 순서대로 찍으니까 %, at, 샵을 갖다 찍어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 at, 샵을 갖다 찍어주겠네요. 자, 결국은 뭐냐면 배열에는 요소를 갖다 이용해서 이 반복물을 이용해서 과연 어떻게 출력되느냐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찍힌 거 바로 뭐예요? 바로 이렇게 찍힌 거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시하기는 약간 좀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아마 좀 나오고 싶었나 봐요. 좀 2차원 배열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2차원 배열을 갖다 전혀 처음 본다 이런 친구도 거의 없을 거니까요. 그래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배열을 갖다 3, 3 잡았습니다. 자, 기억 공간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3행 3열이니까 이와 같이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3행 3열의 표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가게도 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되겠고요. 0, 1, 2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반복문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포문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 안에 있고, 포문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문장이 있죠? 결국 얘는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걸 갖다 한번 반복 수행해 봅시다. K가 제일 처음에 0일 때, 자, 여기로 오겠죠? M은 0부터 2까지 가고 있네요. 그쵸? 근데 제일 처음에 K 값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2 곱하기 0 하니까 0이니까 결국 N 값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A의 KM인데 K는 뭐가 되겠습니까? 행이 되겠고요. M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행 0열에다가 바로 요 값을 집어넣고 0행 1열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는데 결국 N 값이니까 0, 1, 2가 들어가겠네요. 0, 1, 2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다시 올라가서 K가 이번엔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그렇죠? K가 1이 되면 0부터 2까지 또 가는 거 맞죠? 이번에 K가 얼마라고요? 1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 곱하기 1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N값을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3, 4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에 K값이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2가 되니까 여기다 4를 갖다 4에다가 M값을 갖다 더해주면 되니까 4, 5, 6 이렇게 되겠네요. 4, 5, 6 됐어요, 여러분들? 즉, K값이 제일 처음에 0일 때니까 2 곱하기 0 해봤자 0이니까 M은 0, 1, 2니까 0, 1, 2 그대로 써줬고요. K가 1입니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다가 0, 1, 1을 더하니까 2, 3,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K값이 2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4, 5, 6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0부터 2까지 가면서 썸에다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KK 됐죠?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행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뭐를 나타내냐면 열을 나타내거든요. 행과 열이 같은 걸 갖다 계속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0행 0열 같고 1행 1열 같고 2행 2열 같죠? 결국 어디 값을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요 값을 갖다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과 3과 6이 더해지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9가 되겠죠. 됐어요?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고요. 우리 그럼 수능 실전 문제를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실전 문제를 풀 때요. 아무래도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소스를 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소스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스를 한번 분석해보고 어느 부분을 내가 잘 소스 분석이 잘 안 되는지를 갖다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갖다 찾아내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나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거 갖다 봤을 때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거지. 선생님이 푸는 거 보니까 뭐 금방 풀리는데 뭐 저거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N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6, 3, 1, 7, 4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배열이 있는데 A, B, C, D, 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B는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뭡니까? N 0값을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N 0값이니까 B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N 0값이니까 6 이렇게 될 거예요. 6.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이 들어가고 있죠?
포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포 안에 또 블록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문의 블록을 갖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 부분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끝났네요. 자, 그럴 때 0부터 4까지 가면서 각각의 값을 갖고 옵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 b가 얼마였습니까? 6이었어요. 그렇죠? 6이었는데 a가 0이니까 n 0값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6을 갖고 옵니다. 6은 6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죠. 이 조건을 갖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 a1이에요. a1 값을 갖고 오니까 이번에 뭐냐면 3이에요.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3은 6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죠? 이럴 때 b는 뭐로 바뀌냐면 다시 na 값으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3으로 바뀌고요. 이때 p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ca 값이니까 바로 뭐냐면 b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서 이번엔 뭐냐면 2를 갖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b 값은 뭐로 바뀌었어요?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갖고 온 것은 뭡니까? 1이잖아요. 1은 3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b 값이 뭐로 바뀝니까? 1로 바뀌고요. p는 뭐가 저장되냐면 c 이렇게 저장된다고요. 결국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반부문을 수행하면서 n이라는 배열에서 가장 작은 어떤 값을 갖다 찾아내고 그 위치에 있는 문자를 갖다가 어디다 저장한다? P라는 변수에다 저장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P를 출력시켜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P를 출력시켜주니까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C가 되겠죠.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K하고 M이라는 배열이 이렇게 K하고 M이라는 변수를 갖다 선해줬고요. 자, A라는 변수를 갖다 배열을 갖다가 선을 해줬는데 보니까 1, 2, 3, 3, 2, 6, 5, 2 이렇게 됐어요. 자, 폼으로 들어갑니다. M은 1부터 7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첨자를 보니까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써줘 볼까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M이 지금 현재 뭐냐면 1부터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냐면 K는 보니까 뭐냐면 M-1까지 갔거든요. M-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0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감소시켰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처음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뭐냐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N값이 만약에 7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6부터 0까지 가겠죠? 6부터 해서 쭉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0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뭘 수행하느냐? 바로 이걸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면서. 제일 처음에 만약에 제일 처음에 M값이 1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위치로 가는 거죠. 0 위치로 가서 요값하고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위치 값을 갖다 뭐로 바꿔라? 0으로 바꿔라 이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 2를 갖고 왔습니다. 앞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봤더니 같아야 안 같아요? 같지 않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0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올라갔더니 최종값보다 어때요? 그렇죠? 작으니까 다시 빠져나가서 이번엔 뭐냐면 N값이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요소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3이라는 요소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3을 가지고 와서 결국 뭐냐면 2부터 0까지 가겠죠? 요거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자료하고 다 비교해봐서 만약에 같은 것이 있다면 그때는 뭡니까? 현재 위치에 있는 값을 갖다 뭐로 바꾸라는 얘기? 0으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자, 역시 또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이번에 요 3을 갖고 왔습니다. 자, 자기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값 보니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값은 뭐로 바꾼다고요? 0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해봤더니 같지 않죠? 같지 않죠. 또 빠져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2를 갖고 옵니다. 2. 자, 비교해보니까 어디에, 여기에 2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0이 되겠죠. 그래서 6을 또 가지고 옵니다. 자기 앞에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있고요. 5 어떻습니까? 쭉 가봐도 자기하고 같은 게 없죠? 그게 0 되지 않겠고요. 2인 경우 봅시다. 쭉 갔더니 뭡니까? 여기 같죠? 그러니까 역시 뭡니까? 여기도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배열을 갖다 반복 수행하면 처음에는 뭐냐면 1, 2, 3, 3, 2, 6, 5, 2 이렇게 들어있었던 값이 나중에 1, 2, 3, 0, 0, 6, 5, 0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반복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 0부터 7까지인데 0부터 10까지 들어가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배열에 있는 값이 0이 아니라면 그때 출력시켜주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1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1 출력시켜주겠고 2 출력시켜주겠고 3 되겠고 0인 경우는 출력시키지 않죠. 출력시키지 않고 그 다음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6이 출력되겠고 그 다음 5가 출력되니까 결국 이 반복문에서 1, 2, 3, 6, 5가 출력되겠죠. 결국 값은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뭐냐면 계속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가면서 자기하고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자기 값을 갖다 0으로 바꿔놓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0이 아닌 것만 찍어주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N1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N2라는 배열이 있어요.
N1이라는 배열에는 지금 현재 뭘 주고 있냐면 1, 3, 2, 5, 7을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N2라는 배열에는 1, 3, 5, 3, 4를 주고 있습니다. 자, 주고 있는데 썸값은 지금 현재 뭘 주고 있냐면 0을 주고 있어요. 포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K는 0부터 4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0부터 4까지 들어갔냐면 천자를 써보면 여기서 0, 1, 2, 3, 4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돌아가면서 M은 0부터 또 4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if 했어요. 조건을 보니까 N1 값하고 N2 값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N2의 값을 갖다 뭐로 바꾸래요? 0으로 바꾸려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K가 0입니다. 자, M은 0부터 4까지 가겠죠. 쭉 가는데 N1의 K니까 K가 제일 처음에 0입니다. 그러니까 N1 0 값은 뭐예요? 1이죠. 요 값하고 뭐냐면 N 값을 다 증가시키면 제일 처음에 얘하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 요거하고 비교해보고 요거하고 비교해보고 이거 비교해보면서 자기하고 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다 뭐로 하래요? 0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디를? N2를. 됐나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K값이 이번에 또 하나 증가시켜서 여기 됐어요. 3이 되면 3하고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뭡니까? N2는 다 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0으로 바뀌겠죠. 여기도 역시 또 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2가 옵니다. 바뀌지 않죠? 자, 5가 됐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또 같으니까 0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7이 오면 어떻습니까? 쭉 비교해보니까 같은 게 없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반복을 또 돌고 있습니다. 반복을 어떻게 돌고 있어요? 0부터 4까지 가는데 썸에다가 뭐냐면 N1 배열에 있는 값하고 N2에 있는 배열 값을 다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N1 값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7이 됐고요. 더하기 결국 여기 쭉 4개가 있고 결국 뭐만 더해집니까? 물론 여기 다 더해봤자 더한 어떤 값의 의미가 없으니까 4까지 더해지겠죠. 결국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더하니까 네 값은 22가 되겠죠. 됐나요? 즉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 값을 가지고 와서 N2란 배열이 다 값이 있는지를 다 봐서 같은 값이 있으면 뭡니까? 다 0으로 초기화를 0으로 바꿔줘라.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다 수행한 다음에 결국 뭐냐면 N1 배열에 있는 값하고 N2에 있는 배열 값을 갖다 다 더하라.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8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소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사실상 소수를 갖다 구하는 문제인데 뭐 프로그램 소수를 갖다 분석해본 친구들은 1부터 10 사이에 나름대로 뭐냐면 소수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수를 갖다 다 더하는 어떤 그런 문제구나 금방 파악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프로그램 소수를 갖다 보고 자 어떤 그 보기라든가 여기에서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제시된 문제가 85쪽 보면 세트 문항이거든요. 세트 문항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주고요. 그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결과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보통 이렇게 엮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분석부터 일단 해봐야 되겠죠. K하고 M, 썸이라는 변수를 갖다 선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num 11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num이라는 배열을 갖다가 기억번호를 갖다 몇 개를 잡아주겠습니까? 11개를 잡아주겠죠? 자, 11개 쭉 잡아주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첨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썸값을 뭐로 줬습니까? 0으로 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0부터 10까지 가면서 각각에 대해서 값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K값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num 0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0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num 1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복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문이 여기서 여러분들 잘 분석하셔야 돼요. 자, 2부터 10까지 가고 있거든요. 즉, 그리고 나서 뭐냐면 if num k다. 그러니까 k가 제일 처음에 2니까 저 여기 값을 갖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왔을 때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그냥 됐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건에서 0 위의 것은 다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값을 갖고 있으니까 값이 뭐예요? 2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썸은 썸 플러스 num k 하라 그랬어요. 썸은 썸 플러스 num k니까 일단 2는 더해집니다. 2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 m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 k부터 시작하거든요. k가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k 값이 뭐였기 때문에 2였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데요. 증가값을 잘 보세요.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2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k만큼. 그러니까 2에서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는 값을 다 뭐로 바꿔라? 0으로 바꿔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값도 0으로 바꾸고 여기서 증가하니까 뭔가 되게 4가 되겠죠. 요 값도 뭐로 바뀝니까? 0으로 바뀌겠죠. 요 값도 역시 또 뭐로 바뀝니까? 0으로 바뀌고요. 요 값도 또 뭐로 바뀝니까? 0으로 바뀌겠죠. 요 값도 또 뭐로 바뀌겠습니까? 0으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자, 좀 표시가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요 값도 0으로 바뀌고 각각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다 0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 K를 갖다 하나 증가시킬게요.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3에 있는 위치니까 바로 여기로 온다고요. 값을 바꾸겠습니다. 값을 가까웠으니 3이죠. 3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또 3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고 K값이 이번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3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증가시키면서 3씩 증가시키면서 각각의 값을 갖다 다 0으로 추가시키었으니까 3에서 3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이 위치는 이미 0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값 뭐가 되겠습니까? 0 되겠네요. 또. 그 다음에 4가 왔습니다. 4 위치에 있는 값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 0이죠. 더해집니까? 안 더해집니까? 안 더해지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찾아보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찾아지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1부터 10 사이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수의 정의에서 1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2부터 10 사이에 결국 뭐냐면 소수를 갖다 찾아내서 각각의 값을 더하라는 소리죠. 다 더하니까 결국 얼마가 되겠습니까? 17이 되겠고 그때 썸값을 갖다 출력하자라고 그랬으니까 17이 이제 출력되겠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기를 주고 여러분한테 분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기억번호 한번 볼까요? 배열 넌값을 갖다 0으로 초기화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이 기회에 바로 뭐냐면 배열 m이거든요. 다 0으로 초기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K값으로 초기화시켰으니까 기억번 0으로 초기화시켰다는 건 틀렸겠네요. 니은번 한번 볼까요? 썸에 더해진 배열 넌값은 0으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거 맞나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여기서 더하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그 위치에 있는 값부터 뭡니까? 곧바로 0으로 바꾸려 했으니까 니은번은 맞네요. 디귿번 볼까요? 반문의 변수 m값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반문의 변수 m값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해서 1씩 증가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K가 제일 처음에 2일 때는 뭡니까? 2씩 증가했고 3일 때는 3씩 증가했고 이랬죠. 자, 그러니까 디귿번도 역시 틀렸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건 몇 번밖에 없습니까? 니은번밖에 없으니까 7번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8번에 보시면 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하고 물어봤죠.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결국 뭐냐면 썸값을 갖다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7이니까 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은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뭐냐면 배열을 주고요. 반복문 주고 조건문을 이용해서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보통 물어보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꼼꼼히 복습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